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2공항 민영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사실 무근이라며 민영화는 물론 민간 자본 참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국고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지 발표 당시부터 정부가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제주도의 입장 역시 공항 기본 시설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과 접촉한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2공항 기본시설과 관련해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자를 참여시키거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원 지사는 입지 발표 이전에 민자 유치를 거론한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항 기본 시설이 아닌 공항 복합도시 이른바 에어시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유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원칙하에서 제주도가 최대한 공영 개발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국내외의 민자까지도 저희들이 방안을 열고 검토를 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공항만 짓고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변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처럼 원희룡 지사와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공항 민영화 의혹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찬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도가 공항 입지 선정 발표 전 내놓은 도민 토론회 자료집. 최근 현대건설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와 비교해봤습니다. 숙박시설과 쇼핑몰, 면세점 추진 등 공항 주변 개발 계획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보고서 내용은 원희룡 지사가 그동안 밝혀온 공공주도 에어시티 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공사기간을 2년 앞당길 수 있다는 현대건설 보고서의 내용은 제2공항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지역 내에서의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없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당겨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면서도 일부 기업이 민간 투자를 검토한다는 사실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시인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 지사가 마을별 설명회에서도 에어시티의 대기업 유치를 거론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발표나자마자 그렇게 마을에 와서 당당하게 그런 대기업 참여의 투자 방식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게 깔려있지 않았나 당연히 저희들은 의심이 드는 거고요. 제주도와 국토부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의 사회 간접 자본 나눠먹기가 본격화됐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 조항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이 개정된 뒤 공사가 재개되는 등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인 강모 씨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독성이 높은 가축 분뇨는 반드시 전문 처리 시설을 통해서만 버려야 하는데요.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200배 가까이 높은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버린 양돈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농경지. 넓고 시커먼 웅덩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웅덩이 안에는 가축 분뇨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양돈장 주인인 78살 조모 씨가 이곳에 웅덩이 3곳을 파놓고 고못으로 연결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가축 분뇨를 벌인 겁니다. 조 씨가 이처럼 양돈장 옆 농경지 등에 불법 배출한 가축 분뇨는 2,000톤이 넘습니다. 가축 분뇨는 웅덩이에서 넘쳐 근처의 저류지까지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무단 방류한 가축 분뇨를 분석한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의 최고 118배, 부유물질은 최고 193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에도 가축 분뇨를 2차례나 불법 배출했다 허가가 취소됐지만 영농법인과 계약을 맺고 돼지 1,200마리를 사육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질과 제주 환경 특성상 그 환경 오염이 그 지하수까지도 침투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양돈장 주인 78살 조모 씨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허가 시설인 줄 알면서도 돼지를 맡긴 영농조합법인 직원 41살 주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하수 처리장에서 여전히 기준치가 넘는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현재 제주 하수 처리장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총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지난달보다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하수 처리의 필수 요소인 미생물도 90% 복구돼 다음 달 중순에는 수질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성공의 관건은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재생 방식으로 모아집니다. 권혁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빛의 도시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 화려한 조명의 에펠탑이 도시를 상징합니다. 사실 파리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원도심입니다. 가로 12km, 세로 9km의 행정구역을 19세기 때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재개발은 금지됐고 보존 건물 반경 500m 안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하나 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C'est important, je pense, d'avoir des racines pour pouvoir se développer après, savoir qui on est, d'où on vient, et surtout transmettre en fait tout le travail de nos prédécesseurs aux générations futures. 지난 2004년 설립된 공익 주식회사 법인인 세마에스트. 이 회사는 도시재생과 경제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상가가 매물로 나오면 세마에스트가 매입 협상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뽑던지 지역 주민과 협의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합니다. 파리 시내 상가의 5%를 매입해 전체적인 임대료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faisait disparaître les librairies et les maisons d'édition dans le quartier latin. Donc nous avons d'abord intervenu comme, si vous voulez, des médecins de la ville qui perdait son commerce de proximité.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도시의 작은 상점과 서점까지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신항 개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2020년까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길이 1.8km의 방파제와 선석 5개를 갖춘 항만시설 부지 21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제주신항 1단계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제주항 외항에 선석 2개를 추가하고 서귀포항에 방파제 110m를 설치하는 도내 항만 재개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온 전남의 섬 지역에 잇따라 대형 리조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완도군 바닷가에 들어선 리조트입니다. 업체의 부도로 20년 동안 방치돼 지역의 골칫덩어리였던 건물을 한 업체가 인수해 공사를 마쳤습니다.
100개 넘는 객실이 모두 바닷가를 향하고 있어 준공이 되자마자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 단체 중국 대형 관광객들이 오는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109실짜리 우리 그 숙박시설에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이런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여수 경도에 호텔과 빌라, 요트 마리나 등 복합 리조트 조성에 1조 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 신안 증도에는 300실 규모의 리조트가, 아페도에는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갖춘 리조트가 각각 내년과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도군 의신면에서는 1000개의 객실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리조트가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인근에는 펜션 단지로 구성된 숙박 레저 단지가 추진 중입니다. 접근성 좀 멀더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 진도에 민속 문화들이 많이 또 산재돼 있고, 그래도 청정해역에서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수려한 경관을 가졌으면서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외면을 받아왔던 전남의 섬 지역들이 때 아닌 해양 리조트 열풍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네, 며칠 계속해서 가을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에 대한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이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사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나들이 계획 있다면 날씨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출근길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까지 내려가 서늘한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종일 23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산간에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데다 짙은 안개까지 깔려 있는데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26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과충전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1순위로 올랐는데도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정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승진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순위대로 임용돼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 승진 탈락 처분을 내린 것도 아닌 만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재난을 체험하고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제주에 들어섭니다. 국민안전처는 2020년까지 제주를 비롯한 8개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 체험관에는 120억 원이 투입되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태풍과 선박, 풍수의 사고 등을 포함한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관광 수입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 관광 수입이 4조 7천억 원으로 도내 총 매출액의 17%를 차지해 재작년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면세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업이 1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과 음식업 1조 1,000억 원, 운수업 9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예산보다 1,097억 원이 늘어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관광객과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대책에 129억 원을 배정했고 교통과 주차 대책 사업에 13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후속 대책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133억 원, 제주공항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6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97회 전국체전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어제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청남도 아산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제주도 선수단은 37개 종목에 555명이 출전하며 19개 종목에 9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